Hello everyone, welcome to Sangmun High School English clas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전찬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Today I'm going to briefly talk about what you're going to learn for this year. 올해 여러분들과 영어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간단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중학생 신분을 벗어나 희망찬 고등학생 라이프를 시작하려 했지만 COVID-19이 우리나라를 뒤덮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는 점 선생님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또 길을 찾았고 IT 강국답게 빠르게 대안책을 마련했네요. 어쨌든 올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그럼 알아볼까요? 우리가 배울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영어입니다. 간단한 과목 소개를 하자면요. 동아출판 잉글리시 교과서를 부교재로는 EBS 올림푸스 독해 기본 2 교재를 여러분이 구매해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영어 A와 B로 수업이 나뉘는데요. 영어 A는 저와 장하정 선생님이, B는 진장희 선생님과 양은진 선생님이 여러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얼굴은 아마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시는 시험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험 날짜 공지가 조만간 있을 거니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우리 영어 수업은 EBS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고 매 수업마다 과제물이 나갈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얘기하죠. 영어 A는 월요일과 화요일, 영어 B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조금 더 알아봅시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 해당 링크를 통해 EBS 강의를 수강합니다. 수강한 당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당일이겠죠? 당일에 선생님들이 내준 과제를 제출합니다. 그럼 몇몇 우등생은 물을 거예요. 선생님, 과제가 어떤 거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장을 자신이 말로 바꿔보는 paraphrasing이나 요약인 summary, 구문 분석인 sentence analysis 등이 과제로 나갈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나갈 테니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처음이니까요. 요약하면 수업 듣고, 당일 과제하고, 끝. 쉽죠? 원래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 상문 학생들은 다 잘할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시험 범위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교과서 1, 2과 본문과 부교재 올림푸스 2의 유닛 1부터 10까지입니다. 주, 어휘 등의 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도표를 봅시다. 16일 목요일 그리고 17일 금요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인 선생님이 녹화 중인 이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올림푸스 부교재를 월, 화의 1, 2강, 목, 금의 3, 4강 나갈 거고요. 그렇게 3주를 올림푸스를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이후 교과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7차 시 교과서 이과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면 8차 시, 9차 시, 10차 시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떤 수업을 할 건지 선생님들이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수업에 참여하면 되는지 그리고 수업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상문고등학교 1학년 교무실에 전찬호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되도록 8am to 4pm 비즈니스 타임에 연락 주길 바랍니다. 이대로 마치면 무척이나 아쉬울 것 같아요. 상문고등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이 수업에서 좀 더 뭐 좀 건져가야 하지 않겠어요?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할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하정 선생님께서 손수 만드신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먼저 summary. 아마 많은 학생들이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해당 문단이나 지문을 읽고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형식의 과제입니다. summary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지성인이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기술이에요. 키워드를 포착해서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릅시다, 여러분. 이것은 국어든 영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Graphic Organizer입니다. 텍스트를 도형이나 표를 활용해서 도식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도식화가 어떨 때 중요한지 잠깐 과학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눈이나 귀, 코 등을 통해 자극을 받으면 이 자극이 뇌로 가서 작업기억이라는 부분에 머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잠시 머물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죠. 여러분도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혹은 친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까먹을 때가 있죠? 주의를 기울이는 그때는 잠깐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근데 이 정보 중 일부가 장기 기억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래도록 우리에게 기억되어서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나 집 주소, 그리고 애국가 같은 오래 남는 기억인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죠. 우리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호화 전략이에요. 노래로 기억을 하게 한다거나 도식화시켜서 기억을 하는 부호화 전략을 쓰면 장기 기억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이론이 꽤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 이러한 진도 밖 이야기도 조금 다루는 겁니다. 장하정 선생님은 우리에게 친절한 설명을 전달하기 위해 한 장의 예시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Sentence Analysis라는 또 다른 과제를 예시로 주셨지요. Sentence Analysis는 뭘까요? 여러분이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쯤 구문 분석이란 것을 해봤을 겁니다. 상당히 대표적인 영어 독해 공부 방법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제물을 만들면서 영어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아주 신날 겁니다.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걸 많이 물었어요. 아니 구문 분석이 왜 중요한데? 아니 도식화를 왜 해? 도식화를 왜 하는지는 앞에서 설명했죠. 그럼 구문 분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영어 독해를 공부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탑다운 방식, 하나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요. 쉽게 이야기해보죠. 여러분이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 경기를 독해 지문으로 접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메시의 등번호가 10번이라는 사실과 레알 마드리드의 주장 세르히오 라모스의 성깔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경 지식이 풍부한 독해 지문을 접했을 때 여러분은 아주 빠르게 독해를 해나갈 수 있죠. 심지어 몇몇 단어를 몰라도 말이죠. 이러한 방식의 독해법을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 중에 이 글의 목적은, 분위기는, 주제는 이런 문항을 접한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독해력 수업에 접근하는 문항입니다. 바텀업은 그럼 뭘까요? 바로 아래에서부터 진행되는 독해 방식인 거죠. 단어별로, 구문별로, 문장별로, 문단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구문을 하나하나 세세히 분석하면서 독해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의 수업입니다. 문항 중에 여기에 맞는 어법을 고르시오, 단어를 고르시오, 밑줄 친 단어의 뜻을 고르시오 등의 문제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탑다운과 바텀업 모두 중요한 독해 방식입니다. 지루한가요? 여러분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나면 대한민국 영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우는지 그 이유를 아주 조금은 알게 될 겁니다. 과제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영어를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하래서, 공부하면 칭찬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웠을 겁니다. 아주 좋은 동기죠? 여러 이유가 있고 그 모든 이유가 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꼬린 지점을 알고 달리기를 하는 것, 즉 목표를 알고 행동에 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꼬린 지점이 어딘지 모르고 달리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고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거창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선생님보다 좀 더 오래 공부를 한 서구의 몇몇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빌려보죠. 언어학계의 전설 넘 촘스키, 수험이 늘 멋지셨던 델 하임스, 캐나다의 슈퍼스타 메릴 스웨인. 이분들은 몇십 년간 과연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울까 고민하셨어요. 다들 공부 좀 하신 분들 같아 보이죠? 그분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배우는구나. 그것이 그분들의 결론이었어요. 영어로는 Communicative Competence를 획득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저녁에 어머니께 꼭 잘난 체를 해보세요. 엄마, 나 Communicative Competence를 획득하려고 영어를 배워. 아주 대견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남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영어를 배웁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왜 영어를 배우는지 부끄럽지만 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육부는, 그리고 ABC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함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영어를 배워 부모님과 함께 뉴욕에 여행을 가서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대학에 가서 혹은 직업을 가진 후 자신의 연구 실적을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빈지노 씨처럼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인문계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대학 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한 슬라이드 더 하려 했는데 여러분이 점점 선생님의 투머치를 견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네요. 오늘은 우리 영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창하지만 우리가 왜 영어를 배우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수업에서 또 봅시다. See you again everybody. Have a nice day.